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69강은 내일은 이틀 후 어제가 된다. 명가로서는 네 번째고 해시로서는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해시의 모습이고 이건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 카렌다를 이렇게 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의 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시는 공간적인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시간적인 차별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구한 우주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인간 존재가 얼마나 작고 애소한지,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별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수의 종류, 얼마나 무한한 수가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자, 해시는 공간에 이어서 시간적인 차별도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월나라로 떠났을지라도 거기에 도착하면 내가 떠나던 그날, 오늘이 되겠죠. 오늘은 이미 옛날 일이 되고 만다. 금일 저걸리 성내. 오늘 금일이죠. 월나라로 떠나면은 그 일이 이제 옛날 일이 돼서 돌아온다. 이제 월나라는 5월 동주라고 그래서 오나라, 월나라가 이제 나란히 붙어 있는데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많이 해서 원수지간이 됐죠. 그래서 5월 동주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같은 배를 탈 때는 서로 협력해서 서로의 목숨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사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자,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1일이 오늘이죠. 내일은, 이 일은 장차 올 미래의 일이 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3일, 3일의 시점에서 보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가운데 놓고 봤을 때 1일에서 보면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지만 3일에서 보면 어제, 과거가 되는 거죠. 패스트, 과거, 프레젠트, 현재, 퓨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우리는 나누고 있지만은 해시에 의하면은 그러한 차이가 별거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태양이 하늘 중천에 떠 있다가도 눈 깜짝할 새 서산에 서쪽으로 기우는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방금 나와서 방금 죽지 않느냐.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 5천년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시 조선시대를 500년, 한 인간의 일생을 잘해야 100년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러나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가 아주 높은 온도와 밀도에서 대폭발을 일으켜서 현재 팽창하는 우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 학설인데요. 이 빅뱅이 일어난 때부터 현재까지 흐른 시간을 보면은 137억 년, 이 오차가 2100만 년 정도 된다고 하니 이 세월이 얼마나 긴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심지어 빅뱅 이전에 다른 우주가 있었다는 이론조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삶과 죽음을 차별하는 까닭은 시간상으로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에 구별이 없는 하나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깨달았을 때 우리의 삶과 죽음 역시 시간의 흐름 위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점이 지나지 않는다. 이 사실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 장자의 그 철학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태어나기 이전, 그 다음에 삶, 죽음, 그러니까 태어나기 이전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과 죽음 이후의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인간 존재가 얼마나 왜소한지 이렇게 이제 미국에 가보면 아는데요. 먼저 이 브라이스 캐년이라고 해서 미국 유타주 남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스란 사람이 이곳에 정착해서
이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1928년에 이제 미국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오랫동안 풍화와 침식 작용으로 약 60가지의 다양한 색조 변화를 보이고 핑크색 바위가 수백만 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도 이제 수년 전에 가봤습니다만은 이 세월이 수억 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비바람, 물과 공기가 깎아낸 그야말로 자연 그 자체의 조각품입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캐년이었는데 바로 미국 애리조나주 북서부에 있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폭이 짧은 곳은 0.2km, 200m겠죠. 200m에서부터 이 길이가, 폭의 길이가 29km, 그리고 계곡의 길이는 433km니까 얼마나 깁니까? 1919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 협곡 골짜기 층층이 쌓인 이걸 순서를 보면은 약 40억 년 전에 호강암과 편암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 위로 약 2억 5천만에서 6,500만 년 전에 중생대 암석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퇴적 과정은 콜로라도 강이 일으키는 엄청난 침식 능력 때문인데요. 하루에만 침전물을 50만 톤을 운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랜드 캐년의 이 퇴적암 속에는 동물과 식물의 화석들이 풍부해서 그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오늘날에도 아주 다양하고 풍부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제 그랜드 캐년 이게 경비행기로 약 40분 정도 이렇게 날면서 이제 살펴본 내용이고 어,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보면 여기가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자이언트 캐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브라이스 캐년 이렇게 좀 연결돼 있죠. 별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에서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약 6천에서 10,000개 이른다고 하는데 이건 이론상의 이야기고 보통 우리가 농촌 하늘에서 셀 수 있는 별의 수가 약 1,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전체 우주의 별의 수에 비하면 조족지열인데 실제로는 10의 22승 1 뒤에 말하자면 0이 22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상으로 100개라 이렇게 부르는데 은하계 수가 1,000억 개라고 잡았을 때 한 은하계에서 별의 수가 1,000억 개라면은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가 되겠죠. 별의 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지구상의 모래를 모두 센 것의 10배라고 영국 BBC 방송에서 한번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의 종류를 살펴보면 일십, 백천만, 억까지는 다 아시죠? 이때부터 이제 만을 곱하면 조가 나오고 또 만을 곱하면 경 여기까지는 되게 나오죠.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이렇게 나오고 항아사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의 그 모래수를 항아사라 그 만배가 아승기라. 그래서 아승기는 10의 56승인데 백조의 4제곱으로서 이 숫자는 이유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나유타가 있는데 여기는 10에 112승. 이걸 불가사의 그 다음에 불가사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량대수가 있고 구골이 있고요. 구골이 이제 10의 100승이라고 하면은 구골 플렉스가 10의 10억 승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제 항아사가 나오게 된 그 그림이죠. 항아사의 그 모래수를 얘기한 겁니다. 구골 플렉스하고 관련해서 이 숫자 이름을 들으면 이게 혹시 구글에서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알파벳이 좀 달라요. 구글은 이렇게 쓰고 구글 플렉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것은 1938년 수학자 에드워드 캐스너의 9살짜리 조카가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 캐스너가 처음에는 1 뒤에 내가 지칠 때까지 0이 이어지는 수다. 수를 그렇게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근데 이제 1 뒤에
0이 100개가 붙은 걸 이걸 구골이라 했다고 합니다. 캐스너는 이제 미국의 수학자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구골 플렉스가 하면은 이게 이제 1 다음에 0이 1조개가 붙은 숫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기록을 하려면은 숫자로 적기 위해서 우주의 넓이가 지금의 400억 배 정도 더 넓어져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1초에 두 글자를 적을 수 있다면은 1.51 우주의 나이를 이렇게 잡았을 때 곱하기 1092년 1010년에 1082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셀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죠. 자, 구글과 구골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에 있냐 이렇게 봤더니 원래 구글은 이 구골을 따라서 이름을 지으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초기에 거액을 투자한 사람이 실수로 구글 대신 구글이라 이렇게 잘못 쓴 수표를 제시하는 바람에 회사 이름이 구글로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현재 구글에서 이렇게 보장해주는 여러 가지 그 사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입니다. 자, 그런데 구글 플렉스보다 더 큰 수가 그레이 옴수인데 1 다음에 0이 1조개가 붙은 숫자를 말합니다. 이 숫자는 미국의 수학자 로널드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조합론의 렌즈 이론을 연구하던 중에 어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시한 자연수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수인데 상상하면 더 큰 수도 많겠지만 수학적 증명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에 기네스북에 수학적 의미를 갖는 수 가운데 가장 큰 수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월나라로 떠났을 때 내일은 오늘이 어제가 된다. 모든 사물은 방금 나와서 방금 죽는다. 해시의 시간적인 차별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주의 나이에 비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누구나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나의 존재가 이렇게 작고 해소하구나.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별의 수는 인간이 셀 수 없다는 그런 얘기. 구글 블랙스와 그레이엄 수, 이런 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에도 우리가 삶과 죽음을 차별하는 까닭은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기 때문이고, 자,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의 구별이 없는 하나의 흐름에 불과하고, 우리의 삶과 죽음 역시 두 개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